알겠지만 기초 화장품들도 그달 그해 특히나 입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유행이 되는 그런 핫한 제품들이 간혹 있는데 보통은 이런 제품들의 사용 후기를 보면 칭찬 일색이거나 아니면 완전 혹평 일색인 경우가 많거든. 보통 칭찬 일색인 경우는 그 제품을 발랐을 때 기대하는 효과를 확실히 얻은 경우지. 예를 들어 다른 것보다 나는 피부색이 칙칙하고 굉장히 어두운데 이를 좀 더 브라이트닝하고 맑게 보이게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나는 뭐 속당김이 심해서 얼굴은 피지로 번들거리는데 속은 막 사방팔방으로 피부를 쫙쫙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이를 좀 개선하고 싶다던가 이렇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어떤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화장품을 소비자가 찾는 경우에는 화장품 회사들도 이에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검증된 성분들로 기능 컨셉 주성분을 구성하고 또 이 성분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타의 성분들을 잘 얼라이먼트되게 그 기초 화장품을 구성하니까 결국 효과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 제품의 사용 후기는 보통 칭찬 일색이 되는 거야. 확실한 효과를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느 뷰티셀럽이나 연예인이 사용해 보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도자기 피부가 되었다라든지 판매 네트워크, 다시 말해서 방판 조직을 통해서 어느 기초 화장품을 광범위하게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층이 특정되지 않고 또 굉장히 모호하고 넓은 데다가 이렇게 폭넓은 사용자층들이 뭐 별다른 불만 없이 뭐 고만고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다 보니까 아예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정제수를 얼굴에 바르는 것과 이 제품을 바르는 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은 그런 화장품이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입소문을 타면서 확 퍼지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폭넓은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함에도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효과를 보았다라는 확실한 사용 후기를 얻을 욕심에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전성분해 수를 점점 늘리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만큼 다양한 효과를 볼 확률도 같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그에 앞서 들어간 수많은 성분들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게 될 확률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결국 이 기초 화장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어느 특정 성분의 피부 자극을 받았거나 또는 피부 감작성 반응을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효과는커녕 뭐 완전히 피부가 뒤집어졌다 뭐 이런 혹평으로 가득 찬 사용 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은 굳이 따지자면 후자의 경우에 가까우면서도 하지만 혹평과 칭찬이 같은 사용자에게서 동시에 나오기도 하는 특이한 제품 하나를 살펴볼 건데 그 제품은 바로 리만 코리아에서 나온 인셀덤 액티브 크림이야. 언제나 그렇듯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시작한다. 이 제품을 바르고 나니까 처음에는 얼굴이 붓고 찢어질 듯한 당김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가성주름이라고 피부 위에 자글자글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어보니 이것이 모두 호전 반응이라고 하던데 혹시 인셀덤 쓰시고 가성주름 나아지지 않아서 그만 쓰신 분들 계신가요? 안 쓰고 얼마 정도 지나면 피부 다시 두꺼워지고 주름 나아지나요? 피부가 딱 봐도 얇아졌어요. 비닐주름 느낌도 나고요.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3주째 쓰고 있는데 피부가 급격히 얇아진 느낌이에요. 지인은 좋아지려는 과정이라는데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몇 달 쓰라는데 그럼 진짜 좋아지는 건지 안 좋아지면 어찌 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좁쌀 여드름, 턱 민 여드름이 2주 정도 올라오고 사라졌거든요. 관리받으시는 분께 정확한 피드백을 요구하셔서 현 피부 상태에 맞게 순서랑 바르시는 양을 조절하세요. 갑자기 얼굴이 뜨끈뜨끈하는 게 느껴지더니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더니 엄마가 갑자기 어디 아프냐, 열나는 건 아니냐, 얼굴이 엄청 빨갛다고 걱정하시길래 거울을 보니까 자,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바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이 인셀덤 액티브 크림을 쓰고 난 후에 사용 후기를 모아본 건데 이 제품 대략의 사용 후기를 쭉 읽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사항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일단 장점으로는 첫째, 바르고 나면 얼굴에 광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카를 찍으면 완전 뽀샤시, 블링블링, 물광 피부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피부 좋아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둘째, 기존에 있던 면포, 좁쌀 여드름이 사라지고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얼마나 동일한 사용 후 부작용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었는지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 제품을 판매하시는 사업자분 같은데 이렇게 정리까지 해놓으셨더라고. 내용인즉 따가워요, 가려워요, 열감이 있고 화끈거려요,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가성주름이 생겼어요, 부은 느낌이에요, 각질이 생겨요, 기미가 진해진 느낌이에요 등등. 이를 가지고 일부는 이것이 피부가 좋아지기 직전에 명현 반응이다, 호전 반응이다. 일부는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나에게 뭔가가 안 맞아서 피부가 보내는 위급 신호이다 등등 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명현 반응일 수가 없는 것이, 화장품은 말 그대로 피부의 상태가 개선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이지, 이것이 의약품처럼 증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을 바르면서 명현 현상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만약 그게 명현 현상이 맞다면 그건 화장품 속 성분을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상 제한 용법을 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위법의 차원을 넘어서 검증되지 않은 용법의 화장품 성분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피부를 담보로 정말이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의 전성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아까와 같은 사용 후기가 나온 것인지 나름 유추해 보도록 하자고. 우선 이 제품은 전성분 수가 자그마치 97가지야. 나름 기초화장품 전성분 좀 씹어보았다는 나도 한 제품에 이렇게 100개에 가까운 전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과거 AHC에서 나온 AHC 365 레드크림 이후 정말 오래간만인데, 참고로 그때 이 크림의 보유 전성분 수는 105가지였어. 그때 이 제품 분석을 하면서 속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제품이 다시 나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네. 일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전성분은 내 개인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 전성분들 간의 화학적 안전성은 둘째로 하고, 이 수많은 성분들이 동시에 나의 피부에 영향을 준다고 볼 때 내 피부가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정말이지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 물론 보통 화장품들은 출시 직전 나름의 안전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성 시험을 하곤 하지만, 그런 안전성 시험이 각각의 성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횟수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양한 시험이라고 해도 보통 단해 투여 독성 시험이나 1차 피부 자극 시험, 피부 감작성 시험 등 뭐 한 6에서 7가지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서 난 정말이지 이렇게 많은 수의 전성분이 한꺼번에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극구 비추하는데, 이 제품의 경우 이런 많은 수의 전성분 구성 이외에도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보이더라고. 그건 바로 이 제품이 그 어떤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특징적인 넘버원 기능 컨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내가 보기엔 최대한 폭넓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만족시키고자 한 화장품 브랜드사의 과욕이 불러낸 하나의 참사라고 생각해. 왜냐? 일단 이 제품은 공식적으로는 주름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인데, 그건 전성분상에 포함된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 때문에 이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여. 그런데 이 제품의 기능상 영향을 제일 많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전성분 상위 21가지 전성분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 피부 각질 사이 스며들어서 보조적인 피부 장벽 보완제 역할을 해줌으로써 특히 손실되는 수분을 막아줌으로써 보습 기능을 발휘하는 에몰리언트 유성 성분이 6가지, 그리고 속보습을 위한 수분용 휴맥턴트 보습 성분이 글리세린을 주축으로 3가지, 보다 적극적이고 또 노골적으로 피부 위에 또 한 겹의 피부 유성망을 얇게 만들어주는 오클루시브 밀폐형 보습 성분이 1가지가 들어가 있고, 이후로 7가지나 되는 식물성 추출물들이 들어있는데, 이 21가지 전성분만으로 볼 때 이 제품은 염증성 피부 트러블로 성난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더불어 피부를 맑게 하기 위한 피부 미백 기능이 추가로 부과된 에몰리언트 보습 제품으로 보인다 이거지. 그런데 벌써 이 제품의 기능을 간략히 정의하는 데만도 벌써 피부 진정, 미백, 보습이라는 3가지 기능이 혼재되고 있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3가지 기능을 억지로 버무리다 보니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것을 강화하니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니 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서로 물리고 물리는 어정쩡한 성분 레시피가 탄생되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 피부 진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여한 병풀입수와 병풀입 추출물, 그리고 이후로 사용된 동백나무꽃 추출물이나 로즈마리, 포트마리골드 추출물 등은 그 자체의 다소간의 소염, 염증 완화 능력으로 인해서 피부 진정에 굉장히 효과를 보이지만, 반대로 보습을 위해 넣은 카프릴릭 카프리 트리글리세라이드나 마카다미아 씨 오일, 동맥나무 씨 오일, 아르간 커넬 오일, 메도폼 씨 오일 등 에몰리언트 보습 성분들은 그 태생상 이와 같이 일부 사용자들에게 따끔따끔한 피부 자극이나 자결감, 그리고 홍조를 일으킬 수 있는 데다가 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도와서 피부 미백과 일부 피부 탄력 강화를 위해 첨가된 라임 추출물은 결정적으로 그 자체의 특유의 자극성 때문에 특히 눈이나 피부의 자극은 물론이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리모넬을 포함하고 있어서 피부 감작성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게 전성분 4번째로 들어가 있다는 거야. 피부 진정을 위한 성분들이 다량 들어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동시에 다량 들어가 있다. 어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그리고 이 전성분 상위 21가지의 성분만 잘 살펴봐도 아까 들어본 이 제품의 사용 후기에 나타난 현상들을 대부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건강한 피부에, 하지만 최근 과도한 야외 활동이나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피부 상태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진 사람들의 경우 분명 이 제품으로 피부가 진정되면서 밝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을 것으로 보여. 왜냐면 그런 피부 진정의 성분들이 실제 전성분 전반부에 뾰족하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민감성 피부이거나 만성 피부염증이나 극악의 건조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우리 풀리비들이 이 제품을 발랐다면, 그것도 보아하니 이 제품 메가도브라고 해서 앞서 말한 피부 홍조나 화끈거림, 그리고 붓기가 발생될 때 오히려 얼굴에 떡칠을 하듯 바르라는 사용법이 있는 것 같던데, 만약 그 용법을 따랐다면 아마 지옥의 통증은 물론이고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피부의 뒤집어짐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 다 그게 일종의 피부 자극, 다시 말해서 피부 염증의 한 증상으로 명현현상이 절대 아니라 내 피부가 뒤집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 게다가 이 제품 성분 구성상 속보습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주는 휴맥턴트 보습 성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포함되어 있는데, 피부 위에선 염증으로 울그락풀그락 막 뒤집어지고 있지, 열감은 올라오지, 게다가 안쪽의 수분은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지. 그러다 보니 급격히 피부의 채외곽층이 망가지면서 극건성 피부인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얇은 피부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피부에 자글자글한 일명 가성주름하고, 그리고 또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보호 기능으로서 발현되는 피지의 과발현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부가 맨들맨들해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 사실 내가 보기에 이 제품 두서없는 전성분 혼합으로 특히 민감성 그리고 극건성 피부를 가진 풀리비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망작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성분 하나하나를 각기 살펴보면 나름 좋은 성분들을 넣으려 노력한 흔적들도 보여. 예를 들어 전성분 전반부에 사용된 헵틸 운데실레네이트도 우리 피지 성분과 유사한 그 구조적 유사성과 사용감 개선 능력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 가격이 일반 합성 오일들에 비해서 보통 한 7배에서 8배 정도가 비싼 탓에 잘 사용하지 않는 성분인데 그것이 들어가 있고, 물론 아주 극소량이 포함됨으로써 그 효력 발휘의 진위가 다소 의심되기는 하지만 항산화제로 최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명 이데베넘, 하이드록시 데실 유비퀴논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즈렐린이라고 일명 바르는 보톡스라고 해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헥사펩타이드 42는 물론이고, 미백 펩타이드 니코티노일 트라이펩타이드 1, 진피재생 펩타이드로 유명한 EGF, RH 올리고펩타이드 1과 또 주름 개선 펩타이드로 역시 유명한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4도 들어있거든. 하여 결론, 일단 지금 인셀던 부작용으로 회자되는 모든 반응은 절대 명현 반응이 아니다. 고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특히나 민감성 피부 풀립들이나 만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풀립들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심할 경우에는 바로 피부과를 찾아갈 것. 하지만 정상 피부인이면서 잠시 잠깐 피부 트러블이 난 우리 풀리비들의 경우에 이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피부 호전 반응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기능은 잠시 잠깐 트러블이 발생한 피부가 깨끗해지면서 덤으로 피부가 밝아지는 미백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더구나 각종 식물성 오일들의 전성분 전반부 배치로 인해서, 게다가 메가도브까지 했겠다. 마치 참기름을 얼굴에 바르면 피부에 잠시 잠깐 참기름 광이 확 나듯이 광이 번들거리는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Anyway, 나에게는 가격적으로 보나 전성분 구성상으로 보나 그렇게 매력적인 제품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 제품을 다른 부수적인 제품들과 섞었음으로써 이 부작용 반응을 희석하고 그 이후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좋아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의 피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효능을 가진 제품을 하나 선택을 해서 피부의 상태를 고통 없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고, 끝으로 얼굴에 떡칠을 하듯 화장품 한 통을 메가도브 한다고 해서 피부에 흡수되는 흡수량이 그만큼 확 느는 게 아니니까 아마 피부 고통은 그만큼 배가로 심해지기는 할 듯 하네. Anyway, 절대 함부로 메가도브 하지 말고 오히려 사용하다 남은 그 제품을 건강한 피부의 풀립 친구들에게 무료 나눔하는 게 이 제품 절대 나쁜 제품은 아니니까 말이야, better choice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